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인구가 약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를 5,100만 명쯤으로 계산해 봤을 때 5명당 1명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반려동물 관련된 개정안과 또 다른 개정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 창출에 대한 고민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캣맘 사건 때문에 예.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예. 또 관련 산업도 커지고 예. 있고 한데요.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이 일명 동물 카페법이라고 예. 하는데요. 이 개정안을 왜 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네. 관련 이제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네. 카페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동물 유치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유치원이요? 예, 동물 네. 유치원도 있어요. 근데 이 아. 문제는 그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 네. 그다음에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물 모두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 카페 같은 경우는 네.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예, 그런 그걸로 카페처럼?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이 있다 없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 동물 카페 한번 가보시면 어떤 경우는 이제 네.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비닐 같은 장갑도 끼게 하고 아. 왜냐면 인수공통 질병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사람의 질병이 동물한테도 옮겨가고 네.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도 옮겨가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주십시오 이런 규정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동물에게 줄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번식이나 분양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아하. 거기다가 이제 이 민간단체 카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동물 카페가 288곳이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업체가 늘어나니까 이제 경쟁이 네네.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나 고양이 빼고 예. 뭐 예를 들어 사막여우라든가 아. 날다람쥐라든가 이런 멸종 위기종도 그냥 들어와서 네. 거기서 그냥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이게 동물원이면 이게 보호가 될 텐데 네네. 그러지 않다 보니 도대체 어떻게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하고 분양을 할 경우 번식을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번식이 일어날 경우 자칫 이제 번식해서 분양을 해줬는데 버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또 죽이기까지 해요.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사각지대라서 이번에 이제 최소한 동물 카페만이라도 네. 이 일반 휴게 음식점이 아니라 동물 카페와 같은 식으로 등록하게 하고 네.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가 실태 조사도 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는 이러한 취지로 법 개정안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동물 카페를 가본 적이 없으시거나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저도 동물 카페가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데려가서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아니었군요. 그것도 규정이 있는데요. 동물 카페마다 다르던데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있고.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데려다 놓은 동물들을 주인이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사업자가 그 동물을 네. 일종의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죠. 그럼 가서 모아놓고 수익 모델은 뭔가요? 가서 구경하거나 그렇죠. 먹이를 교감을 주거나. 하거나 이러고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요즘 블로그나 네네. 페북에 보면 동물 카페에 가서 연인끼리 이러고 사진 찍어요. 예. 이러고 그러니까 아. 동물하고 같이 교감을 하면서 힐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렇죠. 곳이군요. 비용을 지불도 하고 또한 알러지 때문에 네. 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아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가족 알러지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참 항상 좋아하는데 못 키워. 그럼 거기 고양이 카페에 가서 잠시라도. 고양이들하고 그렇죠. 교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좋고 이제 동물한테도 좋은 방식으로 이제 다가가게 하려면 네. 법이 있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죠.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서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가 난다거나 네네네네. 분양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지난 7월에 이 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예. 여셨지 않습니까? 이때 토론회에서 청취하셨던 동물 카페 현황이라든가 문제점들로는 두드러진 게 뭐였나요? 그러니까 실태 조사도 안 돼 있다. 안 된다. 그다음에 운영 가이드라인이 없다. 없다. 어떤 경우는 멸종 위기종들이 마구 들어와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예, 케어가 안 네. 된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꽤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프랜차이즈도 생겨나고 아이고, 있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일종은 작은 동물원처럼 보이는데 그렇군요. 아무런 이 보호나 지원이나 관리 음. 운영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선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보면 좀 늦어요. 음흠. 그러면 네. 이번 그 개정안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는 큰 그렇죠. 틀에서 핵심이 있는데 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은 일반 네. 그러니까 휴게 음식업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안 된다. 등록을 하면 등록할 때 내가 어떤 그렇죠. 동물들을 예. 그걸 데리고 다 있을지. 예. 알 수 있죠. 음. 그러면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이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니까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몇 네. 개 업체가 있는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다 알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뭐가 필요한지 소비자들은 무엇이 예. 또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서부터 네. 시작해서 담았다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기존에 등록하지 않았던 곳들까지 모두 다 소급 해야죠. 적용해서 예, 다 해야죠. 그렇군요. 이제는. 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좋아질 부분들 이게 무엇을 위해서 만드신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통과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주십시오. 저는 예. 이제 마구잡이로 동물을 들여와서 전시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동물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사람 수를 제한해서 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는 동물도 맞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예. 간혹 동물 카페를 예전에 갔었는데 아, 네. 사람 수를 제한을 안 하면 이 동물이 죽기까지 해요. 하드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다듬어 주고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는. 네네. 만지죠,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소비자들 애들을 많이 데려가는데 애들한테 질병을 옮기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물도 보호되고 애와 가족도 보호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그런 점은 좀 기본적으로 좋아질 거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보호동물 또 유기동물의 보호나 처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모양인데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의원님 원칙이랄까요? 소신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긴 한데 네. 산업도 윤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기본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외국은 이미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쟁은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고 기를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락사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고양이를 3마리를 키웠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4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랬니? 이랬더니 홈페이지에 아주 예쁜 고양이 하나를 안락사 시킨다고 떠서 꽤 먼 거리를 가서 그 아이를 아이고. 데려온 거죠. 아유. 근데 이렇게 네. 불가피하게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 동물들도 생명이 있고 감정이 네. 있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래서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반려동물로 삼으려면 네. 이제 수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존엄함도 갖춰야 되는 산업이다. 산업 중에서도 윤리가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점이 전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동물보호소예요. 지금 동물보호소는 분양을 할 때만 이 열리도록 한 아주 폐쇄적인 곳인데 사실 이게 매우 개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저도 이 기부금을 내기도 했었는데 인력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10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는데 아유, 세상에. 예, 여기에 일부를
반복적으로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동물 보호소를 훨씬 더 개방을 하고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을 시키는 사람서부터 의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곳을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인간 사회가 결합을 시켜서 충분히 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동물을 통해서 힐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세금의 일부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사회적 동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지금 이제 시급해 보입니다. 나아가서 나중에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뭐 도마뱀이니 미니피그니 예. 무슨 도롱뇽이니 뭐 별의별 걸 다 키우는데 맞아요. 키우다 안 되면 어디다 버려요. 이게 생태계 교란까지 예, 일으킨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아요. 그런 원칙도 나중에 예, 세워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자, 두 번째 내용이 법인세법 개정안인데 예. 입법 배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과세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제 38%가 최대 세율이에요. 그리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한 번은 연말정산할 때 한 번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나 배당 같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네네. 분리과세를 30%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하는데 기업은요. 네. 우선 법인세 최대가 22%니까 22%만, 그러니까 그것이 기업이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얻은 소득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 주식이나 배당이나 임대 사업으로 그렇게 일종 불로소득 형태로 벌은 거든 어쨌든 기업은 22%만 내요. 그러니까 16%가 이익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기업의 불로소득 근데 단지 유가증권을 샀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거나 네네. 그냥 사옥을 위해서 그냥 건물을 매입했다거나 예. 아니면 임대료 예, 예. 수많은 임대료들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38% 국민하고 똑같이 네. 38% 이제 과세를 매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기업은 돈을 어떻게 벌까를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고용을 하고 R&D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건가. 네. 그래서 이익을 벌 건지 아니면 그냥 유가증권을 사고 혹은 뭐 사옥이라는 이유로 뭐 건물에 네. 매입을 하고 네. 혹은 임대 사업을 해서 예, 예. 돈을 벌 건가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22%밖에 안 되니까 분리과세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불로소득 쪽에 투자를 해서 사내유보금이 마구 쌓이는 거죠. 네. 요것을 사회에 제대로 좀 환원하는 취지도 있고 네, 또 네. 기업이 불로소득보다는 고용이나 부가가치 생산 쪽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기업도 똑같이 국민하고 똑같이 38%로 네, 분리과세 네. 하자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내유보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많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가계 보통 이제 기업이 국가 혹은 국민에 기여하는 방식은 고용을 하거나 혹은 임금을 줘서 가계 소득을 늘려주거나 혹은 네. 배당을 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아. 요게 기업의 소득이 이익이 가계로 가는 루트, 그러니까 길이 끊겼어요.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는 이 2006년에 네네. 기업 저축 증가율, 기업 소득이 OECD 중에 10위였는데 12위. 네. 그런데 2013년에 1위가 돼버렸어요. 아.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1위였는데 일본을 네. 제끼고 1위가 됐을 정도로 좀 심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네네네. 이런 말들도 있고 해서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각한 편이어서 그렇군요. 기업이 이렇게 돈을 쌓아서 돈을 버는 쌓아서 돈을 번 이자로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을 줘서 돈을 네. 버는 게 아니라 아니라. R&D를 하고 고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도록 유도를 하자. 그런 그렇군요. 의미죠. 법인세법 개정안 얘기를 이제 쭉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업의 소득 중에 네. 고용이나 부가가치 생산에 이
해당하는 소득은 지금처럼 22%로 과세를 하되 네. 불로소득, 돈을 쌓아서 돈을 버는, 돈으로 돈 버는 그런 소득, 예를 들어서 뭐 유가증권 문제라든가 말씀해주신. 부동산, 토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38%로 과세하자, 국민하고 똑같이.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응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일단. 이제 저는 국회 통과를 반드시 바라는 게요.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세수가 3조가 늘어요. 그렇구나. 3조가 늘면 그것 가지고 꼬리표 붙여서 청년 고용 창출할 수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분리과세법도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하면 지금 청년을 위해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기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청년을 위해서 저는 한 10만 개 정도를 늘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의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늘리면 공공 서비스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죠. 기업도 이제 제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들도 이제는 불로소득으로 말고. 제대로 R&D하고 네. 제대로 투자하고 고용하려고 고용하고. 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총 그 24건 정도 예. 이 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저 입법 데이트를 통해 그동안 이제 소개해 주셨던 법안들을 살펴보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두드러지게 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정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욕심이 난 가장 법안. 욕심이 나는 예. 건 노란봉투법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뭐 반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수백억씩 받는 사람들 네. 지금도 길거리에서 나앉아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노란봉투 법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 법안 중에 가장 시민 목소리를 많이 담았어요. 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1년이나 걸렸던 법이고, 그다음 제가 해서 입법 청원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입법 청원까지 같이 했던 네. 법이어서 네. 지금 당장 거기서 목매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건 꼭 됐으면 좋겠다. 그게 1순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법인세법 개정안 같은 것도 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정규 입법이요. 우리나라 정말 청년들, 여성들 비정규 많은데 제가 비정규 3법이라고 해서 예, 예.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논쟁은 많이 되고 통과가 좀 아직도 지지부진하군요. 예, 지지부진하죠. 그렇군요.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향후에 관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네.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의 입법 발의를 할 건데 뭐 이번 이제 5대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부 쪽에서 노동 개혁 뭐 이러면서 5대 관련 법안을 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법은 다 있긴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이 뭐 임금과 관련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차후에는 좀 전반적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로동임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차별금지법을 한국에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네. 만약 비정규직으로 꼭 쓰려고 하면 뭐 임금을 150%를 준다든가 최소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받게 해야 되든가 이런 네네. 것도 있고요.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저한테 제안하는 게 퇴근 후 카톡으로 지시하는 것 같은 아, 그런 거 금지하자. 업무의 시간에. 예, 업무에 카톡 금지법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예. 그런 거 좀 금지하자. 그다음에 그 택배나 이렇게 자영업으로 분류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로자인데 예. 이분들한테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자거나 그 외에 자영업분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넓게 깔자.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주셔서 네.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이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좀 더 손을 네. 보고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법인세법 통과되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